집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. 다시 시작된 증세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증세를 하게 되는 것인가? 자, 한국경제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.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러웠는데 10억 남았는데 세금이 7억이다. 최후 통첩의 집주인 발칵. 이거 무슨 제목이야? 내용은 이겁니다. 결국에는 양도세를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높여놨었어요. 2주택자가 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팔면은 세금을 막 75% 내고 3주택자만 82.5% 내고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유예를 시켜놨어요. 그냥 너무 세게 중과를 하니까 좀 미룹시다. 나중으로 밀어놓읍시다 해서 법을 없앤 건 아니고 조금 연기시켜놨던 게 있는데 그게 끝난다. 그러면 다시 82.5%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좀 하나 안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기사까지 나오니까 이거 진짜 하나 보다 라고 해서 또 시끌시끌 했었습니다. 지금 82.5%가 최고 세율입니다. 이거는 뭐냐면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토호제 지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토호제 지역 안에서 만약에 아파트가 뭐 세 채예요. 근데 이 중에 하나를 내가 판다.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82.5%를 양도소득세로 떼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을 내가 집으로 벌었어요. 그러면 세금을 떼면 1억 7,5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. 뭐 거기서 조금 더 들어오긴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. 그래서 한 2억 정도 내가 주고 나머지 8억은 세금으로 걷어갈게. 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금이잖아요.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살면서 세율이라는 게 80%라는 게 말이 되나. 뭐 지금 고소득자들도 소득세를 한 45%에다가 지방소득세 합치면 한 50% 정도 내거든요. 80% 세금? 이거는 무슨 옛날 중세 시대 때 나오는 뭐 그런 거잖아. 막 악덕 영주가 뭐 완전 그냥 막 소장농들 막 완전히 막 그 괴롭히던 수준의 세율이에요. 그게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, 여전히.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. 82.5%면, 그래도 나머지 뭐 20%는 너 가져가는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취득세라는 걸 내잖아. 살 때 취득세를 내죠.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고 종부세랑 재산세를 냅니다. 그 다음에 팔 때 시세 차익의 80%를 내는 거예요. 앞에서 떼고, 가지고 있다고 떼고, 판다고 떼니까 한마디로 시세 차익이 없어요. 어떤 집들은 시세 차익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봐.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세금이 번 돈의 100%를 넘어가는 수준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세율이 이 82.5%라는 거예요. 자,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? 2020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여기에 이제 보면요. 이게 2020년 7월에 생긴 겁니다.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. 21년도에는 이렇게 세율을 유지하겠습니다. 개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말한 건데 이때가 어떤 시절입니까? 이제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금리가 완전 급전직하를 하고 시중의 유동성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집값이 원래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19년에 잠깐 주춤하고 20년부터 다시 쏘기 시작합니다. 완전 난리가 나고 있던 시절입니다. 이미 그때 중과란 중과는 다 붙여놨는데 이걸로도 안 잡히니까 야, 안 돼. 한 번 더 때려야 돼. 라고 하면서 막 최고 세율을 막 매긴 거예요. 자, 그때 어땠냐? 보세요. 1세대 2주택자면은 기본 세율에다가 그냥 20% 더해. 자,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자면 기본 세율에다가 30% 그냥 더하는 겁니다. 제일 낮은 세율이 6%예요. 6%. 12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나면은 6%만 가져가거든요. 근데 30%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? 36% 내라는 거예요, 그냥. 1200만 원 벌었는데도 36%를 가져가던 시절이고요. 세금을 시세 차익이 크면은 82.5%까지 가져가던 시절이다. 근데 그냥 세금 더 내라는 거야. 뭐 이유가 없어. 그냥 너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다주택 하지 말라 했는데 왜 이거 했어? 그러니까 세금 80% 내. 근데 이게 또 먹혔어요. 왜냐면 집값이 막 폭주하고 있었으니까. 자, 그래서 이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세금을 82.5까지 냅니다. 라고 얘기를 딱 한 거예요. 그 한 1년 전에.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이 정부가 나름 이거를 이제 일종의 약간 그 협박을 한 거죠. 너 그 전에 팔아야 되겠지? 라고 하면서 야, 너 1년 지나면 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져. 그러니까 그 전에 팔어. 라고 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정책이 나오고 집값이 잡혔을까요? 안 잡혔습니다. 2021년 계속 올라가. 계속 올라가다가 언제 꺾이냐?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
한국도 안 따라 올릴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. 이때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고 코로나 때 풀었던 유동성이 나중에 이제 유동성의 함정으로 물가 상승으로 돌아오는데 1년에 금리가 막 한 3배씩 올라가는 거예요. 3배, 4배씩. 뭐 전세 이자부터 뭐 주담대 이자까지 막 다 같이 막 올라가는데 이게 40년 만에 오는 금리 급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책으로 잡혔던 게 아니라 금리가 폭주하면서 집값이 잡히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얼마까지 잡혔냐?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가 26억까지 갑니다. 26억까지 갔던 게 이 금리가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쭉 빠져가지고 18억까지 내려왔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. 완전히 그냥 뭐 폭락 중에 폭락인 거죠. 이게 지금은 40억입니다. 자, 이때 얼마나 살벌했어요. 둔촌주공 미분양 사태 터지고 이때 분양가가 14억이었는데 이거 분양받으면 막 큰일 난다라고 막 온갖 유튜브에서 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였고, 레고랜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? 레고랜드 그 PF 뭐 그거 사태 터지면서 금리가 갑자기 막 튀기 시작합니다. 야, 이러다 나라가 이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날 때였습니다. 야, 이거 이러다가 진짜 부동산발 금융 위기 온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정책이 막 부랴부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. 그랬던 시절인데 양도세를 82.5%를 낸다고? 이걸 말이 돼? 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? 집값은 폭락하고 금리는 폭주하는데 양도세를 80% 내라고 하면은 누가 집을 사고 팔겠어요? 그러니까 가뜩이나 시장이 무너지는데 더 가속화를 시켰던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밀어줘야 되겠다. 유예를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미안합니다.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. 라고 하면서 2022년 5월 9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합니다.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부랴부랴 이거를 좀 밀어줘요. 근데 1년만 밀어준 거예요. 1년만. 근데 1년을 밀었는데 23년이 됐죠. 근데 그때도 별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1년 더 연장하자. 1년 더 연장하자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온 겁니다. 그럼 이게 언제 연장이 끝나냐? 26년 5월 9일에 종료가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고작 4달 남은 거죠. 그러니까 고작 한 100일 조금 더 남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쩌지 다들 조금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기사가 딱 터지니까 다들 막 겁이 확 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정부가 임기 초부터 세금 증세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이게 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처음에 후보 시절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. 아, 우리는 세금은 가능하면 안 건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7월, 8월, 9월 달부터 정부 관계자들이 은근히 계속 증세를 좀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카드를 막 만지작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죠. 자, 근데 딱 새해가 시작할 때 이 단독 기사가 나온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부가 뭐라고 이제 반응을 했냐? 이거 아니다. 라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또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.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. 자, 그러면 이 종료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 국민이 아,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데 안 믿죠. 왜 그러냐? 아, 이번에 나올 것 같아 라고 지금 시장에서 믿질 않아요. 믿질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우리가 6.27 대책이라고 아주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, 그것도 아주 급작스럽게 한 대출 규제 정책을 겪은 지가 이제 반년밖에 안 지났습니다.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? 6.27 대책이잖아요. 그러니까 6월 27일 날 규제 대책이 나오고, 그러니까 하루 지난 28일부터, 그러니까 내일부터 대출 규제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바로 내일부터 적용을 했는데 그 하루 전 26일 날 국토부에서 이런 보도 해명 자료를 냅니다.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.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뭐 규제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니까 보도에 신중을 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날 발표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음 달 초는 아니었죠. 정확하게 이제 내일 발표였던 건데 내일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아니라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정부의 신뢰가 꺾였던 게 최근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, 그건 사실 무근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잘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82.5%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원상복구가 된다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? 이게 어찌 보면 핵심이겠죠. 자,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. 급매물이 좀 쫙 나올 것 같다.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. 저거 양도세 82.5% 되면 급매물 좀 나오는 거 아니야?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실제로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?
2020년 5월부터 21년 6월까지 이때 그 정부 정책이 이미 그 작동했었을 거 아닙니까? 이때는 통계적으로 보면요. 다주택자 매물이 오히려 약간 좀 감소했어요. 그러니까 다주택자 매도 물건이 조금 줄고 1주택자들은 뭐 그냥 팔고 막 했었습니다. 일부 급매는 있었지만 뭐 매도세로 완전히 전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. 자,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. 2020년에도 이미 오르고 있었다고. 그래서 원래도 세율이 높았습니다. 원래도 세율이 막 70%, 60%인 거에서 80%로 늘어난 거예요. 20% 중과가 30% 중과가 된 거니까 0에서 30으로 간 게 아니고 20에서 30으로 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매물이 안 나오려고 했던 거에서 또 때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는 아니었다. 거기다가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던 상황에서 뭐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더 많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세금을 중과한다고 해서 매물이 나오느냐?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인 거예요. 어찌 보면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? 이번에는 저는 극소수,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. 자, 왜 극소수냐? 기본적으로 그 2020년, 21년 이때 같이 다주택자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.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줄었고요. 있는 물건들도 증여를 하거나 정리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과거같이 이 3주택인데 뭐 지금 양도세 82%에 딱 타격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. 이게 우선 첫 번째고, 반대로 급매물이 예전엔 안 나왔지만 나오는 이유는 세금이 중과가 0에서 30%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 약한 분들은 좀 던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두 개가 중첩되면은 조금은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. 49.5%가 최고 세율인데 이게 82.5%까지 가는 거니까 급히 팔아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죠.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어쨌든 세금이 30% 넘게 올라가는 건데. 자, 근데 이게 또 과거랑 차이가 있습니다. 그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. 뭐 전국에 막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막 다주택자들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만 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만 묶여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방에 여러 채가 있다? 근데 뭐 나는 서울에 하나 있다?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. 과거보다도 오히려 대상자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막 급매물이 막 쏟아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애매하다. 자,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뭐냐면 급매 나오면은 잡을 수 있겠죠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오산입니다. 이게 급매라는 건 뭐냐? 급하기 때문에 급매거든요. 빨리 팔고 싶으니까 깎아주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말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 그 기회가 온다? 이거는 알 수 없다. 보통 시장에서요 한 5% 정도, 그러니까 진짜 매도가 가능한 금액에서 호가 말고 매도 가능 금액에서 한 5% 정도 빼준다. 그러면은 반나절 정도 안에 거의 거래가 됩니다. 만약에 10%를 빼준다. 그러면은 시장에 나오지도 않고 거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예를 들어 20억짜리가 1억을 깎아준다? 그러면 안 사겠어요? 사죠. 그 동네에 집 알아보러 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. 근데 20억짜리인데 만약 2억을 깎아준다? 그럼 무조건 삽니다.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. 누군가가 매수는 하겠죠. 그렇지만 그게 내가 되는 거는 별개의 이야기다. 저는 이거를 정부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거를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언론까지 기사화가 된 거라면은 이거는 고민해서 끝내야 된다. 왜냐면 이건 과거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인데 과거에 어땠냐면요. 이 정책이 딱 시행되는 날 이후로 매물이 더 잠깁니다. 완전히 잠겨버려요. 왜냐면 그 전에 마음 약한 사람들은 팔았고요. 그리고 그때까지도 안 판 사람들은 뭐예요? 이제 내가 어떻게 기다렸는데 지금 팔면 세금을 82.5%를 맞아야 돼요. 누가 세금을 82.5%를 맞아가면서 팝니까? 차라리 집값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죠.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안 팔 사람들만 남거든요. 이러면 지금도 매물이 적은데 더 매물이 적어져요.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요. 이제 증여로 다시 갑니다. 만약에 그런 상황에 빠졌다. 그러면은 있는 거 그냥 82% 양도세 내느니 50% 증여세 내고 우리에 주자. 이쪽으로 갑니다. 그래서 과거 정부 정책이 딱 펼쳐졌을 때 증여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전환이 됐어요. 취득세 막 중과되고 막 하거든요. 뭐 그래도 증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이것도 2023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전에는 증여받으면 5년 안에 팔면은 뭐 세금에 분리했는데 이제는 10년으로 더 늘려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을 만약에 쓰잖아요. 그러면은 있는 분들이
집을 어쨌든 자녀한테 하나 줄 것이고 그럼 그 자녀는 10년 안에 팔면은 세금적으로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에 증여받은 물건도 10년간 묶여요. 그러니까 매물은 더 안 나올 것이다. 차라리 제3자한테 팔게 하는 게 낫지.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를 않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10-15 대책 나오기 전에 토호제를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토호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. 이거 토호제하면은 집값 잡는데 뭐 도움도 별로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시장을 좀 교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 했거든요. 양도세 중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. 뭐 정부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안 했으면 좋겠다. 이게 결국에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고민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